2025 시즌 한화 이글스가 정규 시즌 끝까지 1위 싸움을 하는데, 그리고 2위를 차지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 주었던 대체 외국인 용병 신화 리베라또 선수가 아쉽게 이제 행선지가 결정되었어요. 대만과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나리오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페라자가 와서 좋은 활약을 생각보다 못 해준다? 그럼 바로 리베라또로 교체! 이런 생각을 하셨던 하나 이글스 팬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은 뭐 없어졌다고 보고요. 결국은 페라자 선수가 실제로 굉장히 KBO 리그 24시즌보다 25시즌 이 마이너리그에서 보여줬던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공격력을 보고 믿고 교체를 했던 만큼 이제 페라자 선수가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면 되죠.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그 포지션 중견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영 선수가 메꾸면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리베라또 선수와 하나의 중견수, 그리고 하나의 이 공격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폭발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리베라또 선수가 끝내 재계약 불발되었죠. 그래서 대만으로 가요. 그래서 6일 오늘이죠. 푸방 가디언즈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30세 외야수 리베라또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팀 공격력이 리베라또를 영입하면은 즉시 강화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하나가 바로 플로리얼 선수죠. 뭔가 아쉬웠어요.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뽑았던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상당히 유망주였던 플로리얼 선수가 왔는데, 모자가 벗겨지는 스윙을 굉장히 많이 했을 뿐 생각보다 그렇게 막 폭발적인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중견수 보는 국내 선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서 이게 손가락 부상이었나? 어쨌든 부상을 당하자마자 요 리베라또 선수로 교체했는데, 리베라또가 한 2달 정도를 타율 4할 가까이를 치면서 그야말로 이게 외국인 용병이구나 라는 느낌을 하나 이글스 팬들에게 그냥 완전히 보여줬거든요. 꾸준하게 4할 타자를 보여주면서 장타력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홈런도 지금 보시면 작은 경기수에 62경기에 10개 홈런이나 쳤어요. 그 정도로 장타력도 좋았고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주었던 리베라또였지만, 부상 이후 갑자기 성적이 계속 하락하면서 한국 시리즈에서도 전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죠. 그래서 리베라또 선수가 결국 하나 이글스에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그때 막 입국했을 때 대체 외국인 용병인데도 아내와 아이도 데려오면서 정말 한국에 남고 싶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한국에 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정적 상황에서 임팩트가 부족했던 거는 맞아요. 특히나 한국 시리즈 가을 야구가 그랬죠. 자, 하나 구단에서 리베라또와 재계약 대신에 요나단 페라자와의 영입을 이제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대만의 리그 공격력이 약한 팀이 장타를 칠 수 있는 외야수가 절실한 상황에서 리베라또에게 러브콜을 보냈어요. 뭐 리베라또의 가장 큰 강점은 타격 정확도와 장타력이다. 그러면서 바깥쪽 높은 공 하이 패스트볼에 대한 약점 보완이 필요하다. 요런데 이 리베라또 선수가 이제 약간 기아에서 뛰었던 로저 버나디나 이후에 이렇게 대만으로 가게 되는, 한국에서 뛰고 요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투수가 한국에서 뛰다가 대만 리그로 이적하는 것은 흔한데, 요런 타자가 가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뭐 어쨌든 리베라또 선수가 이제 하나 시절 팀 동료들과 관계도 굉장히 좋았어요. 막 장난꾸러기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 아쉽게도 한국 시즌에서는 26시즌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게 거의 확정적인 기사라 올렸고요. 실제로 25년도 마지막 해에 이렇게 윈터리그에서 막 그 포스트 시즌에서 결승포도 치고 굉장히 타격감이 좋았었거든요. 어쨌든 리베라또가 이제 페라자로 교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확실한 거는 25 시즌은 타고 투저 시즌이 아니라 투고 타저 시즌, 그리고 24 시즌은 타고 투저 시즌이었죠. 투수들이 워낙 좋은 투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리베라또 선수도 지금 여기 보시면 WAR이 공격이 2.46이에요. 근데 273타석, 그러니까 페라자의 522타석에 약 절반 정도 치고 실제로 공격 WAR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중견수를 봐서 그런지 중견수 수비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디펜스 WAR이 무려 마이너스 0.47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베라토가 이게 재계약이 애매한 게 중견수 수비가 디펜스 WR이 플러스였으면 저는 리베라토랑 재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베라토가 중견수 수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애매한 거죠. 차라리 공격력이 강한 선수를 쓰는 게 더 나은 거죠. 왜냐? 중견수를 뽑았는데 중견수 수비가 안 되니까. 물론 놀랍게도 이 장타율이 5할 2푼 4리로 페라자의 4할 8푼 6리보다 높고요. OPS도 0.890으로 페라자의 0.850보다 높고요. WRC 플러스도 무려 143.1인데 페라자는 116.7. 그러니까 사실 모든 스탯에서 리베라토가 더 좋습니다. 타율, 출루율 전부 다. 그런데 어쨌든 페라자 선수가 확실히 이 팔 두께만 봐도 그렇고 이게 뭐 몸을 봐도 그렇고 이 선수 뭔가 할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2024년도에도 페라자가 수비하다가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를 보고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딱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바로 이진영 선수가 리베라토 밑에 있는데 디펜스 WAR이 무려 플러스 0.5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진영 선수는 생각보다 수비를 잘합니다. 자, 일단 그 이야기는 나중에. 그래서 결국 하다가 이렇게 모든 기록 순 장타율도 2할 1푼 1리, 페라자도 2할 1푼 1리로 똑같고 지금 보시면 뭐 모든 커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크볼의 안타율도 리베라토가 다 좋아요. 단 한 구종도 슬라이더 딱 하나. 슬라이더 구종 안타율만 페라자가 높을 뿐 모든 구종의 안타율이 리베라토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페라자는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줘야 돼요. 삼진도 페라자가 훨씬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이 볼넷은 페라자가 많이 얻어냈는데 특히나 이 투고 타저 시즌에 얻어낸 삼진율, 타고 투저 시즌에 얻어낸 삼진율이라는 거를 좀 약간 감안할 필요도 있다. 그게 WRC 플러스랑 WAR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확실한 거는 페라자의 홈런 타구가 몬스토어의 반대편으로 간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베라토가 홈런 친 타구의 대다수가 몬스토어 방향이에요. 이게 그러면 홈 경기면은 홈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페라자는 확실히 몬스토어 반대쪽에도 홈런을 많이 치죠. 왜냐하면 이제 스위치 타자니까. 그래서 페라자가 이게 좋은 거죠. 한화 이글스 구장에도 더 맞는 타자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폭발적인 성적을 거뒀을 때는 두 선수가 요 위가 리베라토인데 그래도 리베라토가 뭐 더 위기는 합니다. 그런데 후반기가 안 좋았죠. 자, 그리고 좌우 타자의 피안타율도 요 페라자 선수가 좌타자한테 좀 약해요. 생각보다 우투수한테는 강한데 좌투수한테 약하거든요. 어쨌든 요런 게 좀 있다라는 거는 그냥 참고 정도. 자, 그리고 리베라토 선수가 실제로 굉장히 좋았지만 마지막 10경기 타율만 봐도 2할 2푼 5리죠. 그리고 6월달과 7월달은 막 4할 치고 3할 9푼 1리 쳤는데 한국 시리즈 타율이 1할 1푼 1리예요. 요게 결정타였죠. 그리고 페라자 선수는 확실히 풀 시즌을 뛰면서 홈런을 24개를 쳤다. 굉장히 부진했는데도 이 중에 제가 기억으로 18개가 전반기 홈런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만약에 후반기까지 전반기 성적을 보여줬다 그러면 36개 홈런을 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진영이 요 리베라토 자리로 옮겨가면 돼요. 그러면 문현빈, 이진영, 페라자 어마어마한 공격력. 여기에 최은성, 강백호, 노시환 이러면은 20홈런 타자가 막 질비한 이런 하나 이글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오재원 선수도 그렇고 저는 뭐 이원석 선수도 그런데 이 선수보다는 무조건 이진영이 맞다. 오재원 선수 뭐 오자마자 뭐 홈런도 치고 뭐 이럴 걸 기대하는 거는 너무 희박해요. 투수는 1라운드 선수가 즉시 전력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타자가 즉시 전력감이 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타자는 적응의 시간, 그래서 세금을 내는 기간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진영 선수는 저 하나인데
이래요. 기아에서 왔는데도 하나 이글스라고 생각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주전 외야를 경쟁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아에서 24살까지 뛰었다가 지금 하나에서 4년을 뛰었잖아요. 그런데 27세 24시즌에 실제로 중견수를 보고 디펜스 WAR이 플러스 0.15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희한하게 공격이 안 되던 해였어요. 물론 이제 경기 수 출전도 적고 뭐 부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 시즌에 10개 이상의 홈런도 쳤었고 23시즌에 그래서 25시즌에는 실제로 타격이 더 발전했죠. 지금 점점 발전하는 거죠. 세금을 먹이니까 보통 20대 후반에 이제 실력을 발휘하는 선수들도 프로야구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진영 선수가 충분히 기회를 더 받으면은 이 성적보다도 더 좋았어요. 이진영 선수를 이제 김경호 감독님이 워낙 안 써가지고 성적이 좋았을 때 타격감 좋을 때 안 썼다가 다 떨어진 건데 제 기준으로는 중견수는 이진영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OPS도 0.8에 충분히 가까운 거를 칠 수 있고 두 자릿수 홈런을 치는 중견수라는 정말 희귀한 중견수, 그러니까 약간 거포형 중견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한 게 저는 이진영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진영 선수의 매력은 일단 배트 스피드가 빠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150km 이상 던지는 투수를 보면은 이 선수 믿고 키워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배트 스피드가 빠른 직구 계열의 빠른 강한 타자는 박아놓고 키우면서 세금을 먹이면 보통 잘해요. 자, 이준영 선수 보시면 포심 안타 3할 1푼 1리, 투심 3할 3푼 3리, 커터 3할 3푼 3리로 빠른 공 계열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타율도 투심 3할 8푼 9리, 포심 4할 5푼 6리, 커터 7할 7푼 8리 엄청나죠. 배트 스피드가 빨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커브와 뭐 체인지업과 포크볼의 약점은 있지만 그래도 장타율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마냥 변화구에 약하기만 한 선수가 아니라 변화구가 걸리면 큰 거 한 방을 또 칠 수 있는 타자라는 게 이진영 선수의 매력인데요. 조금 재밌습니다. 중견수는 보통 발 빠르고 막 도루하는 그런 스타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지만 이진영 선수 같이 거포형 중견수도 좀 궁금해지는 가운데 과연 하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만약에 이진영 선수가 들어가면은 자, 강백호 홈런 작년 시즌 25개였는데 그 전 시즌 24개, 페라자 아까 말했듯이 24개, 최은성 선수 3년 동안 62개, 최소한 연간 20개, 이진영 선수도 충분히 풀타임 받으면 20개 받을 수 있고 문현빈 선수도 내년에는 20개 할 수도 있고 노시환 선수는 뭐 30개까지 칠 수 있는 그런 다이나마이트 타선이 완성될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